네, 안녕하십니까. 정부장입니다. 네, 며칠 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트럼프가 이제 해리스를 이기는 걸로 지금 국내 언론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특히 이제 JTBC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친민주당이죠. 민주당, 뭐 한국 민주당도 친민주당인데 미국 민주당에 대해서도 뭐 거의 뭐 압도적으로 해리스가 우세하다. 해리스에 대한 뭐 상당히 그 덕담에 가까운 항상 우호적인 이제 기사를 써왔던 JTBC, MBC 여기서 지금 마치 뭐 본인들이 늘 트럼프를 지지했던 것처럼 또는 뭐 트럼프의 우세를 예측했던 사람들처럼 막 전문가들 대동해가지고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앞서고 있다, 유력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러듯이 트럼프가 이제 지금 분담금 얘기를 뭐 하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우리 언론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전적으로 그거는 선거용입니다. 그리고 뭐 10배를 뭐 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 선거용이고.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뭐 분담금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얘기를 했는데 정작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국하고 할 때는 그 분담금을 결정을 안 했죠. 결국 그 분담금 결정된 거는 이제 바이든 때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재밌는 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실제로 분담금에 대해서 그 결정을 안 한 거죠.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사람은 역시 사업가는 사업가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뭐 우리가 그걸 흥정을 한다 그러잖아요. 실제 어떻게 보면 흥정을 할 때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흥정, 이게 정말 필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고, 실제로 그것은 흥정을 위한 미끼다라는 것은 이제 안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같은 경우는 트럼프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제 미끼용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 그거를 이제 실행한 건 바이든이었어요. 바이든 정부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분담금을 결정을 하게 된 거죠. 뭐 제가 이제 뭐 트럼프를 두둔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기사를 가지고 너무 현혹될 필요는 없다. 너무 현혹될 필요는 없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이제 트럼프가 왜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승세를 타게 됐느냐라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선거는 뭐냐면 남의 거를 뺏어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간층 것을 가져오면 우리가 플러스만 되잖아요. 플러스 1이 되는 건데 남의 걸 가져오면 플러스 2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저희 거 마이너스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원래 해리스한테 가져갔던 거, 원래 민주당이 가져갔던 표 중에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표가 뭐냐면 흑인하고 히스패닉이야. 이 흑인하고 히스패닉의 어떤 표는 민주당한테는 거의 핵심적인 지지층이고 거의 뭐 말하자면 이제 뭐랄까요 우리 한국 민주당으로 따지면 이대녀 같은 거지 이대녀 이대녀나 호남 지지층 이거 이제 대표적인 건데 이제 호남하고 이대녀에서 표가 깎이고 있다는 거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의 가장 큰 지지층은 이제 흑인이었는데 왜? 가장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또 어떻게 보면 백인 주류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세컨 티어 또는 2등 국민 같은 느낌으로 지금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공화당을 찍지 않는 거죠. 절대로. 근데 이번에 뭐 거의 95%까지 흑인 중에 95%가 민주당을 찍어 왔다고 하는데 이번 여론조사를 보니까 75%까지 들어갑니다. 95%에서 75%면 20%가 빠진 거잖아요. 그럼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호남에서 예를 들면 거의 민주당이 압승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90%였는데 이게 70%가 됐다고 생각해보시죠. 이거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만약에 표가 국민의힘한테 갔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그냥 뭐 상승 효과가 엄청난 거지. 그러니까 공화당 트럼프 입장에서는 천군만마가 따로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되면 흑인 표가 트럼프한테 갔느냐라고 봤을 때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힘도 상당히 그 배워야 돼. 어떤 사람을 공천해야 되느냐, 국힘이 성공하려면 어떤 사람을 공천해야 되느냐를 보면 트럼프를 보면 답이 나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전 세계가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당선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당선되기가 좋죠. 왜냐하면 이민자의 나라잖아. 그러니까 이민자의 나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메인 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는 이민을 해서 이제 뭔가 투쟁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남의 걸 뺏어야 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기득권이라는 것을 인정 안 하고 싶은 당이 유리하죠.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이민자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계속 어떻게 보면 승세를 가져가기가 상당히 쉬운 그런 정당인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민주당을 이기고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선거운동을 잘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선거운동을 잘하는 것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적의 약점을 정확하게 간파를 하는 거예요. 예, 선거 전략에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라는 사람이 한국의 대통령이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저런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왜? 저렇게 영민하게 적의 약점을 정확하게 꿰뚫고 현실 감각이 뚜렷한 사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금투세하고 공매도, 금융정책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핵심적으로 꿰칠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그 당대표, 특히 민주당 당대표 같은 경우는 그거 전혀 뭐 캐치 못하고 있잖아요. 그냥 본인들 핵심 지지층만 생각하고 있는 거냐. 트럼프는 본인들 핵심 지지층을 지금 공략하고 있는 게 아니야. 공화당이라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핵심 지지층은 백인의 친기업이잖아요. 트럼프도 물론 친기업이라지만 트럼프가 지금 이기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흑인 남성하고 노동자입니다. 흑인 남자들하고 노동자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야. 근데 이 흑인 남자하고 노동자들이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노조가 국힘을 지지하고 있는 거야, 갑자기. 국힘의 후보가 노조가 국힘을 지지하고 호남이 국힘에 있는 후보를 찍는다. 그럼 왜 찍을까라고 봤을 때 그 부분은 저 사람은 국힘의 또는 보수당의 어떤 전통적인 그 논리를 따르지 않고 상식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딱 보는 어떤 그 이유가 큽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유권자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 것 같다. 저 사람은 그리고 얘기한 거 보니까 우리가 저 사람 찍어주면 공화당도 힘들어지겠구나. 네. 공화당 안에 자꾸 분란을 일으키고 공화당 핵심 지지층과 의견과 다른, 심지어는 지금 그런 얘기까지 있잖아요. 딥스테이트, 미국의 딥스테이트가 지금 트럼프를 뜯어말리려고 해리스를 오히려 지원했는데 지금 미국의 여론은 계속 트럼프가 하고 있다. 미국에 있는 딥스테이트가 뭐냐? 미국에 있는 숨어있는 정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뭐 세계 정부 같은 거 있잖아요. 음모론의 이제 중심에 있는 게 이 딥스테이트인데 이 미국의 절대적인 기득권자인 이 딥스테이트가 트럼프를 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미국에 있는 분들이 많이 그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자꾸 기득권을 해지하고 자꾸 새로운 뭔가의 세력을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갖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오히려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들을 피를 빨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있는 사람들 걸 자꾸 뭐 건드리려고 하는 느낌? 이게 자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읽어버린 사람들이 바로 미국 흑인하고 노동자인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에 실직을 낸 거지. 민주당이라는 정당은 실질적으로 본인들의 이익을 막 대변한다고 얘기해주고 뭐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얘기해주고 흑인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얘기해주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뭔가 본인들의 이익을 주는 게 없다. 예를 들면 뭐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 문호를 개방해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잃게 한다든지 또는 뭐 예를 들면 가정의 파괴, 낙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허용한다든지 또는 마리화나 이런 것들, 마약 유혈에 대해서 단속을 약하게 함으로써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흑인 같은 경우도 다 진보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흑인은 상당히 가부장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백인도 물론 가부장적인데 흑인도 흑인 남자와 흑인 여자에 있어서 흑인 남자들이 그러니까 본인의 가정에 대해서 상당히 본인이 약간 그 절대적인 위치를 가지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꼰대죠. 그러니까 흑인 남성들 같은 경우는 여자의 낙태, 또 여성의 어떤 인권이 너무 존중되는 것을 봤을 때 이러다가는 정말 내 권위가, 내 가정에 있어서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지고 잘못하면 이 가정이 해체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백인 남자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흑인 남자들도 흑인의 가정 내에서 여성의 인권이라는 것이 너무 과도하게 부각됨으로써 예를 들면 뭐 가정이 해체된다든지 뭐 애를 가졌는데 낙태를 한다든지 또는 뭐 애들이 마약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어떻게 리버럴하게 민주당이 가버리니까 흑인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건 아니다. 우리도 상당히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데 민주당 애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뭐든지 다 풀어버리고 해체시키려고 하니까 이미 가정을 가져거나 뭔가 내가 자리를 가진 흑인 중에서도 지금 상당히 많이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많잖아. 특히 어떻게 보면 요즘은 흑인들이 거의 뭐 웬만한 직장에서 높은 자리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무작정 계속 리버럴하게 가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특히 여성 대통령, 그 흑인 여성 대통령에 대해서 저러다간 집안 개판 나겠는데? 우리 집안 개판 나겠는데?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가지게 된 거예요. 특히 흑인의 어떤 그 자녀들 중에서 여성 자녀들하고 흑인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경우가 상당히 지금 이 충돌이 심하다 그래, 미국에서. 예. 상당히 충돌이 심하다. 그러니까 흑인 여성의 딸, 그리고 흑인 아버지의 그 어떤 충돌이 상당히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 좀 문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흑인도 이제 일자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법 이민자 때문에. 왜? 흑인도 이제는 기득권이야. 이미 너무 오래전에 온 사람들이잖아. 뭐 뿌리 때부터 온 거냐, 뿌리. 뭐 1800년도, 1700년도 때 온 게 다 흑인들인데, 그때는 뭐 노예로 끌려갔을지언정 지금은 이미 너무 200~300년 정도 시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미 기틀을 잡았어, 이제. 이제는 본인들이 웬만한 히스패닉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먼저 왔기 때문에 뭐 웬만한 대통령, 오바마 같은 경우 대통령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뭐 백인보다 좀 못할 뿐이지 뭐 멕시코계네, 뭐 이런 스페인이나 뭐 이런 데보다 자기가 훨씬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미 기득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말하자면 저도 그렇게 생각해. 한국 정치에서 호남은 기득권이에요. 한국 정치에서 경상도도 기득권이지만 호남도 기득권이야, 이미.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미 상당히 기득권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호남이 결국은 기득권이 아니에요. 더 기득권이야. 뭐 한강 이런 것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지금은 오히려 충청도라든지 뭐 서울, 경기, 강원 여기가 오히려 많이 나지. 이제 호남도 기득권이 돼버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민주당도 저렇게 호남만 바라보면서 할 수가 없는 거야. 예. 결국은 뭐냐면 요번에 그 트럼프가 이제 민주당을 이기는 그 과정을 보면서 한국의 국힘도 배워야 돼. 예. 어떤 사람을 후보로 내세워야 되고 어떤 슬로건을 내세워야 될지를 배워야 된다는 거야. 지금 말하자면 지금 한동훈이가 전 솔직히 잘하는 부분이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 권력의 핵심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정말 내가 남을 이기려면 나부터 해체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국힘이 정말 민주당을 이기려면 본인 스스로의 안에 있는 적부터 깨부셔야 돼. 국힘 안에 있는 불합리를 깨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뭐 말을 함부로 하고 뭐 방위비네 뭐네 그런 것 때문에 한국도 상당히 기분 나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솔직히 그건 인정입니다. 저도 기분 나빠요, 그거는. 근데 솔직히 그런 부분들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지금 미국 내에서 인심을 얻어가는 거지. 국민들의 인심을 얻어가는 거고 특히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인심을 얻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가 민주당을 공격해서 오히려 인심을 얻는 게 아니라 같은 공화당 안에 있는 기득권자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인심을 얻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노동자라든지 흑인 남성들이 트럼프를 찍는 이유는 저 사람은 언행이 일치되고 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말한 건 행동을 옮겨서 결국은 결과를 만들어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정치에 이미 질린 이유가 말과 행동이 따로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리는 거예요. 예. 말을 해놓고 안 한다거나 또는 실제로는 뭐 반대로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민주당에서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특히 뭐 지금 한국민주당도 마찬가지. 오로지 말밖에 없잖아. 말잔치. 뭐 행동을 옮기거나 뭘 하는 게 하나도 없고 그냥 돈 쓰는 거 좋아하고 뭐 그게 제일 쉽잖아요. 세상에 제일 쉬운 게 있는 돈 쓰는 거고 더 쉬운 건 남의 돈 쓰는 거잖아. 남의 돈 쓰는 것을 제일 좋아하니까 세상에 그거보다 쉽고 좋은 게 어딨어.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민 세금 가지고 쓰는 걸 제일 좋아하는 정당이니까 입만 나불대고 그런 것처럼 결국은 쉬운 게 어딨어. 그럼 국민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어려운 걸 해달라고. 어려운 거. 네가 고민해서 네가 예를 들면 뭐 골머리를 써고 가면서 뭔가 말을 해결책을 찾고 그걸 현실로 옮겨서 그걸 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내 달라. 이게 바로 국민들이 원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게 모든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리더한테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회사의 CEO도 그렇잖아. 주주들이 원하고 직원들이 원하는 것은 본인이 열심히 뭐 머리를 써가지고 본인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회사를 성장시켜서 직원들이 월급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멋진 회사를 만들어주는 거. 예를 들면 뭐 일론 머스크 같이. 응? 그렇게 경영을 잘해가지고 직원들 처음에는 다 스타트업 수준의 월급 받고 있다가 지금 거의 뭐 세계적인 대기업 수준의 월급을 받게 만든 것이 직원들도 훌륭했지만 결국 CEO가 머리를 잘 써가지고 회사를 성장시킨 거잖아요. 어? 성장시킨 거잖아. 지금 뭐 엔비디아 같이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CEO들은 직원들이 얼마나 존경하겠어. 내가 한 것도 없는데 CEO가 잘해가지고 내 월급 올라.
그리고 주주들 입장에서도 나는 그냥 돈만 투자했는데 저 새끼가 다 알아서 머리 써가지고 나 배당금 엄청나게 많이 받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야. 마치 지금 트럼프가 왜 모든 국민들이 저렇게 지지하고 말 함부로 하는데도 좋아하냐면 쟤는 자꾸 뭔가를 자꾸 자기 혼자 자꾸 궁리해가지고 지금 계속 솔루션을 내고 있잖아요. 뭐 하겠다, 저거 하겠다,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근데 실제로 또 해.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냐면 뭔 아이디어도 없고 뭘 하겠다는 것도 없고 그냥 뭔 대책이 다 돈 쓰는 거야. 뭔 돈 써가지고 하는 거 제일 쉽잖아요. 미국 민주당이나 한국 민주당이나 솔직히 제일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거야, 항상. 뭔 대책. 그 지금도 예를 들면 흑인 남자들이 트럼프를 선택한다고 하니까 미국 민주당이 제일 머릿속을 짜놓는 게 뭐냐면 미국 남자들이 CEO들이 뭐 운영하는 회사에 뭐 감면을 해주겠다, 세금 감면해주겠다, 뭐 돈을 지원해주겠다. 이거 결국 또 돈 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패키지를. 돈 가지고 패키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항상 위기 돌파를 뭘로 하냐면 제일 쉬운 걸로 해. 그럼 국민들이 그걸 봤을 때 무슨 생각 들어? 야, 넌 네가 머리 써가지고 우리 돈 아껴가면서 네가 머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뭘 하라는 얘기지. 내가 준 돈 가지고 네가 그렇게 생색낼 것 같으면 누가 못해 새끼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뭔가 말을 함부로 해도 왠지 내 주머니 털어가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 느낌이고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한국한테 뭐 분담금 받겠다 이런 것들도 뭐냐면 내가 지금 국민 세금 덜 걷고, 응? 국민 세금 덜 걷고 뭘 해보려고 하는데 하려면 어디서 돈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트럼프는 뭐냐면 최대한 자기네 국민들의 세금을 덜 걷고 남한테 뭘 좀 가져와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야.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가상한 얘기잖아요. 가상한 얘기. 지금 이재명이라든지 바이든이든지 해리스는 다 뭐냐면 자기 나라 국민들 세금 받아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야. 남의 나라 세금을 가지고 해야지 자기 나라 국민 세금을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국민이 가장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 국민들은 그걸 알아야 돼. 내 주머니 털어가는 놈이냐 남의 주머니 털어오는 놈이냐를 생각해야 돼. 남의 주머니 털어오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아버지라고 따지면 가장인데 맨날 어떻게 보면 가정 재산 축내는 아버지가 좋겠어요. 남의 가정에 있는 돈 가져와가지고 우리 맛있는 거 회 입히고 맛있는 거 사주는 아버지가 좋겠냐고. 물론 그 집 남의 가정에서는 그 아빠가 싫겠지만 우리 아빠로서는 최고 아니에요? 응? 나는 그런 아빠가 되고 싶어,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자식들한테는 정말 좋은 아빠인. 그게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트럼프가 좀 그런 상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가 지금 흑인들한테 인정을 받고 그리고 노동자들한테 인정을 받고 특히 흑인 남성들한테 인정을 받는 이유는 해리스가 내놓는 정책에 대한 단점을 정확하게 꿰뚫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아이디어를 내서 최대한 국민의 세금, 호주머니를 덜 뜯어가면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마인드를 정확하게 간파한 거야. 중국에 관세 때려서 중국 세금, 중국에 있는 돈 가져오겠다 그러고 한국에 분담금 가져오겠다고 하고 이게 다 결국은 뭐냐면 최대한 너희들은 돈 내지 마. 내가 밖에서 어떻게든 해결해 줄게. 이 아버지의 마음인 거야. 근데 저는 솔직히 트럼프가 참 어떻게 보면 우리도 저런 대통령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다음 대선에서 누가 되든 간에 그런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해리스를 이겨가는 과정을 단순히 그냥 미국 대통령 바다 건너에 있는 어떤 사람이 저렇게 하는구나라는 개념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다음 대통령은 꼭 저렇게 트럼프를 좀 따라해서 자국민에게는 좀 혜택을 주고 그리고 어떻게든 간에 국민 세금 좀 덜 걷어가지고 뭔가 경제 부흥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계속 내겠다고 노력하는 그런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일념에서 오늘 영상 올렸습니다.